엑셀 프로그램에 시험 보기 가시면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착석하신 상태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을 일단 엑셀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엑셀 프로그램이 열면 한 번씩 클릭해서 잘 되는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데이터 수시, 그 다음에 삽입, 폼 요 정도죠. 그래서 요 정도가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A 작업 밑에 시트에서 여기 시트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선생님 이제 아직 시험 치기 전이에요. 자리에 앉아서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시험 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기초 작업을 선생님들이 좀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작업을 제1 작업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2 작업 그 다음에 제3 작업 해서 엔터 눌러서 Shift 누르고 세 개 모두 포함된 게 선생님 블럭을 잡으시고 A열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 1 하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삼각형 버튼에다 놓고 전체 블럭 잡은 상태에서 홈 탭에 굴림에 글꼴, 굴림, 글꼴 11포인트로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F12를 눌러서 F12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로 선생님 놓으시면 안 되고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놓으시고요. 1작업에 1부터 10, 한 5셀까지 블럭 잡아서 한 25가 넘지 않는 선에서 한 22, 뭐 23 상관없어요. 그래서 2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칸을 좀 넓게 해 놓으시고요. 2작업, 3작업 그대로 두시고 가운데 정렬은 선생님 1작업만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해도 되고 선생님 나중에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신 상태에서 F12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뜨면 무조건 선생님들은 문서에 폴더를 ITQ 폴더에 문서 폴더에 ITQ 폴더 안에 꼭 저장을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이름은 선생님 지금 수험 번호가 부여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험 번호를 오늘은 1, 2, 3, 4, 5, 6, 7 아니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2024 1120 빼기 여상미 이렇게 입력을 해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얘는 빼기 최소화 눌러서 제목 표시줄에다가 작업 표시줄, 제목 표시줄이 아니라 작업 표시줄에다가 최소화해 놓은 상태고요. 최소화 놓은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험표나 아니면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줄 때까지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다가 시험지가 나눠주고선 선생님들이 이제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수험자용 이런 표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험자용 요 표시가 선생님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 수험 번호를 선생님 입력을 하고요. 오늘 수험 번호가 2024 1120이죠.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위 수험 번호가 맞느냐고 물어보는 창이면 맞으면 예 버튼 누르시고요. 예 버튼 눌러서 그다음에 선생님의 수험 번호, 이름, 그다음에 내가 볼 시험 과목, 그다음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좌석 이런 것들이 다 맞으시면 확인 누르시는 순간 화면이 하얗게 변하실 거예요. 그럼 하얗게 변하시는 순간 선생님들은 아무 작업도 할 수가 없어요. 감독관이 화면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은 아무 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감독관이
수업을 시작하세요. 그 사이에 이제 시험지를 다 나눠주지요. 그리고 시험 시작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얀 화면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면 정상 화면으로 보이고, 정상 화면 옆에, 여기 보시면 여기 수험자, 여기 표시가 보일 거예요. 여기 수험자용 감독관이 열어놓은 창,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까 여기 수험자용 여기 번호에서 놓아 보신 요 수험자용 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독관한테 내 시험지를 전송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지를 둘 중에 어느 걸까요? 얘는 아니시고, 이렇게 시험지를 이제 여기 펴시고, 이제 4번부터 시험지를 가듯이, 이제 화면이 열렸죠? 화면이 열리는 순간 선생님들은 4번부터 이제 시험지를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시험지는 흑백으로 제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의 일 작업을 대충 데이터를 입력했다 하시면 답안 전송 누르시고요. 한 번씩 답안 전송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전송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하나가 떠요. 이 창에 내 파일 유형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라고 곳에 있음이라고 돼 있으면 선생님들이 저장을 잘 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존재가 없음이거나 아무것도 뜨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답안 전송이라는 프로그램을 감독관한테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거나 답안 전송을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보시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 전송에 우리가 답안 전송을 저장을 하면 답안 전송 답안지가 떠요. 그러면 전송 누르면 여기 글씨가 아까 상태에 없던 성공이라는 글씨가 보여요. 그럼 성공이라고 보이면 선생님들은 이제 답안이 감독관한테 잘 전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파일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닫기 누르고 2작업 할 때마다 3작업 할 때마다 답안 전송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요거 이렇게 둔 상태에서 선생님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 답안 네. 전송 버튼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은 지금 없어요. 예, 예. 선생님들은 선생님 프로그램에 없고요. 이거는 시험 보러 가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장소에 선생님이 쓰시는 컴퓨터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선생님들은 지금은 없지만 이거는 제 컴퓨터에만 시험용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정식 감독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선생님들이 보는 그 장소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요 자리에 요런 이렇게 수험자용 요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없다면 감독관이 아마 알아서 요거를 설치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아마 즉 시험장에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답안 전송, 뭐 가져오기, 답안 가져오기, 뭐 이런 것들 눌러서 시험자 정보 조회하기, 뭐 이런 거 눌러서 선생님들이 여기 시험자 정보 조회 누르면 내가 시험자 정보 여기 조회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저장을 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선생님 쓸 수 있어요. 일단 파일이 저장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은 작업 표시줄에다가 우리 저장을 미리 해놨죠? 이미 엑셀 프로그램을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답안 전송을 누르면 아마 답안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험 번호는 다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 수험 번호로 여기 넣으시고 찾으시면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다시 한번 답안 전송을 또 눌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컴퓨터에는 없고요. 요거는 선생님 시험 보는 장소에 가셔야지만 시험 볼 때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문제가 우리 선생님들 여기 다 비유형 문제를 선생님들이 작성해 놓으셨죠? 작성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이 우리 아이의 옷셀이 되겠죠? 아이의 옷셀에다가 커서 위치하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정의된 순위를 구할 건데, 정의된 이름, 매출 4월이라는 걸 이용하여 4월 매출, 4월 매출, 4월 매출의 내림차순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랭크 함수네요. 랭크 함수 하나 구하는 거는 쉽죠. 다른 함수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어서 우리는 I의 옷셀에 클릭해 놓고 는 하시고 RA 하시고 랭크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고요. 문제가 4월 매출 1,000원이라는 곳이래요. 넘버에 어떤 거에 4월 매출 그러면 H의 5셀이 되겠죠? H의 5셀을 클릭하고 H의 5셀을 클릭하고 참조 REF는 전체 범위지요. 전체 범위를 정의된 이름으로 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에 매출 매출 못다 내시면 안 되겠죠? 매출 4월이라고 입력하고 아래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무조건 빈 곳으로 두시면 우리가 매출 1월 4월이라고 넣었을 때 여기 1이라고 자동으로 뜨죠, 선생님? 자동으로 떴기 때문에 F4 버튼을 누르거나 이미 얘는 4월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절대 참조 영역이라는 얘기죠. 영역을 바꿀 수 없어요. 이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F4 버튼이나 이런 버튼은 누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더라는 곳에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한다 그랬어요. 생략을 하고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오름차순으로 구하세요.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오름차순이라 그러면 여기 빈 곳으로 놔두면 안 되겠죠. 여기에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숫자 2를 꼭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오름차순이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서 오름차순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가끔 한 번씩 아주 가끔인데 오름차순으로 구하세요라는 경우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구하시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숫자 2를 넣는 순간 여기 순위가 8 위라는 거 8이라고 바뀌었죠? 아까 1이었는데 내용이 8개밖에 안 되잖아요. 1이었는데 8위로 바뀌었다는 거는 거꾸로 순으로 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꼭 2를 넣어주셔야 되고 내림차순일 때만 공란으로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란으로 했더니 바로 여기 선생님 바뀌었죠? 1위로? 이렇게 선생님들 그것도 선생님 무조건 여기가 공란으로 두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REF에다가 그 4월 매출 그 범위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잡아도 되나요? 아니면 그거 꼭 써야 되나요? 만약에 잡아도 되기는 해요. 잡아도 순위는 선생님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문제가? 문제가 여기서 정의된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정의된 이름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전제하가 없다면 선생님 요만큼 해당되는 범위를 그냥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름으로 정의된 걸로 사용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 4월이라고 입력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매출 4월이라고 안 돼 있으신 선생님은 여기가 이름 정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 조건에 넣었을 때 이름 정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은 요 작업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요것도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기서 정의된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조건대로 다시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답은 1위로 똑같이 나와요. 여기가 선생님 그냥 범위를 지정하고 F4 버튼 눌러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하지만 정의된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 4월이라고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정의된 이름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고요. 우리 채우기 핸들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서식이 따라오면 서식 채우기 없음 눌러서 서식을 없애주시고 순위가 1, 2, 3 순위대로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맞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죠. 그럼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I의 J에다가 커서 놓고 J의 5셀에다 놓고 구분이 문제 읽어보면 구분이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농축 그 외에는 일반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하고 함수는 if 함수와 mid 함수로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는하고 if 하고 저는 가로 열고 그냥 mi까지만 넣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융통성 있게 쓰시면 유연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를 우리는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수에 미드 함수가 나왔죠? 그럼 제품 번호에 세 번째 글자가 1이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미드 함수는 세 개의 조건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너는 항목이 들어가고 얘는 몇 번째가 들어가고 몇 번째에서 몇 개의 글자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항목,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째 글자, 몇 번째에서 몇 글자, 두 글자인지 세 글자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 번호니까 B의 5셀이 되겠죠? B의 5셀에 두 번째 글이면 얘는 세 번째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세 번째 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그러면 우리 문제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요 숫자가 여기 세 번째 숫자에 한 글자만 가져오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1이라고 넣어주고 선생님 문제 보시면 여기 아래 잠깐 읽어보시면은요. 문자열이 지정된 위치에 문자 지정수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라는 게 여기 미드 함수 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미드 함수는 뭐예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답에 쌍따옴표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드 함수를 구할 때 다시 우리는 if 함수로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I와 F 사이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함수 마법사가 if 함수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는 미드 함수가 자동으로 들어왔죠? 첫 번째 로컬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미드 함수 구한 게 쌍따옴표 넣어주시고 왼쪽 화살표 1이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문제에 미드 함수로 제품 세 번째 숫자 구한 숫자가 마지막 숫자가 1이면이죠. 그래서 마지막 숫자가 우리 아까 1 구했죠. 그래서 1이면이라고 해서 쌍따옴표를 아까 묶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이면 뭐예요? 농축. 1이면 농축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 외에는이죠. 1이면 농축이라고 하고 아니면 일반이라고 넣어라 했죠. 그럼 마지막에 일반 넣어주시고 탭키로 한번 쌍따옴표로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확인 눌러주시면 첫 번째는 숫자가 1이 나왔기 때문에 1이죠. 세 번째 글자가 그냥 농축이 맞겠죠. 그럼 아래로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서식은 없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아닌 숫자는 여기 세 번째가 2일 때 2로 쭉 갔더니 일반으로 나왔죠. 그럼 제대로 문제를 잘 푸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3.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시. 예, 다시 한번 우리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의 함수를 딜리트 눌러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우리 제2의 5셀에 클릭하고 여기에 는 하시고 if 가로 열고 mi까지
타이핑 하신 다음에 미드 함수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함수 마법사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수 마법사의 문제를 보시면 미드 함수 구하는 거는 선생님, 이렇게 제가 세 개의 함수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세 개의 함수의 첫 번째는 항목, 그 다음에 그 항목이 몇 번째 있는 글자를 구하는 건지, 그 다음에 아래쪽은 몇 개의 숫자를 구하는 건지, 1의 한 글자를 구하는 건지, 두 글자를 구하는 건지, 세는 찾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미드 함수는 문자열의 함수기 때문에 나중에 답을 쓸 때 여기 답이 나오면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 구분에서 2번 문제죠. 그럼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이라고 그랬어요. 1이면. 그러면 여기에 미드 함수의 제품 번호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제품 번호를 클릭했을 때 세 번째의 글자에 한 글자가 세 번째 글자에 한 글자가 답을 찾았을 때 여기가 숫자가 1이면 답을 찾았을 때 여기는 한 글자예요. 네, 세 번째 글자가 두 글자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글자가 세 번째, 네 번째 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찾은 글자가 1이면 세 번째에서 첫 글자가 1이면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묶어주는 글자가 다시 if 함수로 수식 입력줄에 if 함수로 올 때 미드 함수 구했을 때 첫 번째 여기 세 번째 1이라는 숫자가 미드 함수로 구한 숫자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1이면 쌍따옴표로 묶은 숫자가 1이면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드 함수로 구한 숫자가 1이로 우리 아까 1이라는 숫자로 찾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찾은 함수가 그 숫자가 만약에 참일 경우, 참이라는 것은 이 1이라는 숫자가 맞을 경우, 이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여기가 1이라는 숫자를 찾은 글자가 1이면 농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해라. 이런 글자죠. 그래서 맞는 거는 true로, 맞지 않는 거는 false로 이렇게 구분한다. 여기는 if 함수를 찾을 때 그런 식으로 찾는 거죠. 내가 여기서 찾은 글자가 맞으면 이걸로, 맞지 않으면 이걸로 이렇게 답을 쓰는 게 if 함수죠. 그래서 이라고 찾았을 때 맞으면 농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탭키 눌러서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일반으로 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서 1이라고 순화가 맞았으니까 여기 답이 1이 맞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의 제품 번호가 세 번째 글자가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농축이라고 답을 찾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고 확인 누르시고 그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우시면 그다음에 서식 없음 누르시면 1은 농축으로 2는 일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선생님, if 함수는 여러 개의 함수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middle일 수도 있고, right일 수도 있고, left일 수도 있고, 아니면 rank일 수도 있어요. 요거를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들은 선생님 if도 우리 if 함수에 right 해봤고, left는 앞쪽에서 찾는 글자고, 우리 랭크 함수도 해봤어요. if 랭크 요것도 선생님 그 전에 다 해봤던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잘 봐야 될 문제는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3번 문제에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3번 문제는 가격이 평균 가격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죠, 선생님? 그럼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고 평균은 에버러지 함수죠? 에버러지 함수를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count if가 들어가 있잖아요. count if 안에 average 함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평균을 구하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count if와 여기 뒤에 뭐 sum if라든지 뭐 다른 함수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는 좀 상황이 달라요. 얘는 가격 안에 평균을 구해서 그 안에서 다시 이상인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에버러지 함수로 우리는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버러지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는 하시고 count if가 되겠죠. COU 들어가시면 count if 하시고 우리는 count if 함수에 에버러지가 들어가야 되는 함수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 count if 함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 들어오시면 함수 마법사 들어오시면 평균, 우리가 렌즈는 전체지요. 렌즈는 전체의 값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값은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이면 우리 F의 5셀부터죠. 그럼 렌즈는 이 전체 중에서 조건을 구하는데 이 조건을 평균 이상인 값으로 제품 수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제품 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평균이라는 함수를 쓰려고 하는데 에버러지 함수를 쓰는 거예요. 에버러지 함수를 쓰는데 평균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크거나 같다라는 함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버러지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VER, AGE에서 에버러지 하시고 가로 열고 우리는 그래서 조건 안에 조건인 에버러지 함수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렇게 구해요. 어디 안에서 함수를 평균 가격은 다시 평균을 구할 때 가격으로 여기 평균 가격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이 중에서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평균을 구하면 여기 앞에 우리 값이 나오지 않아요. 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 안에 다른 조건과 함수가 들어가면 이 조건의 값은 조건의 앞에다 클릭하셔서 조건을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조건을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되고요. 그 뒤에 조건을 묶은 뒤에 함수가 들어가면 AND 연산자, 연결 연산자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함수 안에 함수를 찾을 때는 이렇게 묶어 주셔야 정답으로 얘가 함수를 이해해요. 함수 마법사에서.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실 땐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안에 함수를 쓸 때는 쌍따옴표로 항상 묶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 여기 연산자로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등호 들어간 등호 앞에 연결 연산자로 얘 함수를 묶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서 조건 안에 조건으로 우리는 묶어서 우리 가격을 구한다, count if 함수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3이라고 나오죠? 3이라고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문제를 읽어보시면 AND 연산자로 우리 개라고 입력을 해줘라 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우리는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죠? 수식 입력줄에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AND 연산자 넣어주시고요.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왼쪽 방향키 넣어서 우리는 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개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3개라고 찾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를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요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함수를 구하는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내가 어떤 뭐를 구할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 가격 그 다음에 이상인 제품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선생님은 여기 수식 입력줄에 나와 있는 이런 형식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정답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을 지우시고요. 딜리트 누르시고 우리는 여기에 는 하시고 count if 함수예요. count COU 하시고 count if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에 들어가셔서 조건이 일단 가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가격의 조건이 우리는 조건이 보통은 문자로 어디에 해당하는 만약에 건강에 보리수다 그러면 보리수 이렇게 입력을 했었잖아요. count if에. 근데 얘는 평균 가격 이상인 제품 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에버러지 함수를 같이 넣어주시는데 이상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크거나 같다에 쌍따옴표를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쌍따옴표를 미리 하고 들어가서 방향키로 하나 누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입력하고 바깥쪽에서 한번 클릭하고요. AND 연산자로 묶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버러지 함수를 넣도록 할게요. AVERHE 에버러지 함수를 입력하고 가로 열고 이제 에버러지 함수를 구하는데 어떤 걸로? 가격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전체 드래그 하시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얘가 함수에 조건 안에 조건을 입력할 때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에 제가 오타를 하나 넣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 안에 조건을 넣을 때 등월은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쌍따옴표로 문자 형식으로 얘가 묶어줬기 때문에 뒤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눌러서 답을 구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뒤에다 놓고 연결 연산자, 엔드 연산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개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삼성 SM 쓰시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여기, 제가 요거 지금 저번에 한번 해결한다 그래 놓고선 제가 해결을 못 했는데요. 여기, 스마트폰에다가 여기 하시면 제 거에 같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선생님. 여기 스마트폰에다가 여기 하지 않도록 선생님 요거 한번 유념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은 뒤에 에버러지죠, 선생님? 뒤에 에버러지 클릭하시고 우리는 는 하시고 뒤에 에버러지는 많이 해봤어요. D, A 누르시고 뒤에 에버러지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에버러지에 세탁세제 3월의 평균이지요. 그러면 세탁세제가 돼야 되고 범위가 그 다음에 몇 월? 3월까지가 범위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탁세제가 포함되는 범위와 3월이라는 범위가 포함되는 여기 문제가 세탁세제 있고 3월이라는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에버러지는 구하는 자체가 평균이라는 함수가 에버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함수다. 그래서 범위는 D의 5셀부터 G의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선생님? D로 시작하는 건 필드명이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범위가
함수 마법사 먼저 불러오시고요. 범위의 데이터베이스에 분류를 포함해서 3월 달까지 블럭을 지정하시고 필드명이 구하려는 값이 뭐예요? 3월 매출이죠? 필드명이 3월 매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뭐예요? 세탁세제를 포함하는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분류와 세탁세제를 드래그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54403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천 단위가 넘기 때문에 쉼표 스타일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5번 문제가 되겠죠? 5번은 sum if 함수네요. sum if 함수 클릭하시고 SU 하시고 sum if 눌러주시고 문제가 똑같은데 얘는 조건이 청소세제네요. 청소세제. 얘는 뒷섬이기 때문에 선생님 필드 목록을 포함하지만 S는 sum D가 붙지 않기 때문에 필드 목록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sum if 함수 5번 함수 마법사 불러왔고요. 얘는 청소세제가 들어가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D의 5셀부터 D의 12셀까지 이 중에서 우리는 청소세제죠. 우리가 청소세제라고 여기는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청소세제라고 입력해 주셔도 돼요. 청소세제라고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구할 값은 청소세제가 포함하는 몇 월 달일 거예요? 3월. 3월 전체 값을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확인 누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넘네요. 그래서 쉼표 스타일 넣어줘서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5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어요. 5번 문제 풀어봤고 6번 클릭하시고요. 6번에 우리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VLOOKUP 항상 똑같다 그랬죠? 문제가. 그래서 VLOOKUP은 H의 14셀, 우리 H의 14셀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참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는 하시고 VL 누르시고 VLOOKUP 함수 더블 클릭 앞에 있는 리큐Z를 참조하는 함수 마법사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함수 마법사의 두 번째 레인부터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죠? 두 번째 범위를 지정할 때 제가 항상 여기 제품명하고 가격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두 개를 포함하는 범위를 지정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명이 어디예요? 제품명이 C의 5셀이 되겠죠? C의 5셀부터 가격은 여기 F의 12셀 여기까지가 범위가 지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 에리어에 제품명부터 가격을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구하려고 하는 열 번호를 입력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리큐Z가 아니라 여기는 제품, 가격을 구할 거잖아요. 가격이 리큐 제품명에서부터 몇 번째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4가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무조건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0 항상 넣어주시면 펄스 값으로 정확한 값을 입력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천 단위가 넘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 우리는 눈에 보기 쉬우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기호 넣어주시고 리큐제트의 가격은 28,700원, 28,700원 맞죠? 그래서 내가 Z의 가격은 28,700원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 우리 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함수는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가 우리는
행 전체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우리는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식 입력 범위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먼저 이렇게 행에다가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하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새 규칙 선생님 들어가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수식을 이용한 걸 클릭하고 아래쪽에 우리는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는 하시고 우리는 4월 매출이 3만 원 이하죠? 이하예요. 그러면 4월 H의 5셀, 5셀이 얘는 조건부 서식에 행만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열은 고정하고 행 숫자는 달러 표시가 붙지 않게 열은 고정하고 행은 움직여라 했는 혼합 참조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이하, 4월에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3만 원, 작거나 같다 3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작거나 같다 3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서식은 파랑 굵게네요. 서식을 자동 클릭하시고 파랑 그 다음에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4월 매출액이 4월 매출액이죠? 여기 4월 매출액이 이하지요? 그러니까 2만 원, 2만 원, 그 다음에 2만 원만 들어왔네요. 3만 원짜리는 3만 원 이하기 때문에 3만 8이 다 넘지요. 나머지 넘는 것들은 표시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지 선생님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 우리는 다 입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입력이 끝났고 우리는 1번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항상 시험 보실 때 얘가 이렇게 우측에 떠 있어요. 항상 선생님들. 그래서 우측에 떠 있으면 얘의 우리 답안 전송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아까 분명히 여기 상태 표시에 성공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저장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여기에 있음이라는 상태 표시가 다시 새롭게 없어진 거예요. 상태 표시 줄에. 대신에 여기에는 항상 내가 아까 한번 넣어놨던 내 수험표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험표가 떴으면 존재라고 뜨면 우리는 답안 전송을 한번 클릭 눌러주시면 여기에 성공이라고 다시 한번 떠야 돼요. 다시 한번 뜨고 창 닫기 떴으면 창 닫기 하시고 나머지 이제 또 이어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2번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2번 2작업 문제겠죠? B의 4셀부터 H의 12셀을 복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 영역에 B의 4셀부터 H의 12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컨트롤 C 눌러서 2작업으로 오신 다음에 2작업의 B를 눌러서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여기에 우리는 C부터 H까지 블럭 잡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칸을 조금 조절하도록 할게요. 알아서. 얘는 밑으로 내려오는 글씨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정리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목표값 찾기 문제가 나왔죠? 목표값 찾기예요. 목표값 찾기의 문제를 읽어보시면 B의 11셀부터 G의 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후 얘를 입력하시오. 그런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얘 접계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합계는 sum,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11셀이지요? B의 11셀을 이렇게 선생님 드래그 하신 다음에 위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하래요. 세탁. 단원 전체의 합격, 전체 합계. 이렇게 입력을 하래요. 선생님, 띄어쓰기 여기서는 다른 거 없고요. 띄어쓰기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여기 이렇게 문제 푸시다가 보시면 여기 행 칸이 조금 좁다라고 느끼시면 행 칸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살짝만 늘려주셔도 괜찮아요. 네, 요거는 문제에 우리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합계는 어디에다 구하래요? 여기 H의 11셀, H의 11셀에다가 클릭하고 는 하시고 뒷섬 DS 누르시고요. 그럼 뒷섬 더블 클릭하시고 뒷섬 누르신 다음에 얘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D가 들어갔기 때문에 필드명이 꼭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문제의 세제, 세탁세제 4월이에요. 그러면 세탁세제 D의 2셀부터 범위가 지정이 되겠네요. 그럼 함수 마법사 불러오시고요. D의 2셀부터 어디요? 3월이지요? 4월이니까 전체네요. H의 12셀까지, H의 10셀까지네요. H의 10셀까지 포함하는 범위를 잡으시고 필드는 4월의 합계죠. 그럼 4월 필드 H의 2를 클릭하시고 구하고자 하는 조건은 분류 세탁세제죠. 분류의 세탁세제 이렇게 넣으시면 합계의 답이 나오지요. 그래서 합계의 답을 클릭 확인 누르시고 여기에 1000단위가 넘기 때문에 1000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고요. 요게 값을 우리는 이제 sum if로 이제 목표 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16만 6,670원이 16만 6,700원. 16만 6천. 지금 4월 합계, 부한 합계 값이 16만 6,700원. 700원이 되려면 리큐제트의 4월 1,000원. 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찾으시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냥 클릭해 두시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클릭 누르시면 목표값 찾기 창이 뜨지요. 그래서 목표값 창이 뜨니 우리는 이미 수식 셀을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칼에다가 클릭하시고 구하고자 하는 값이 16만 6,700원이니까 이 값을 여기다 입력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166700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꿀 셀은 어디예요? 바꿀 셀은 4월 리큐 Z 가격의 4월 1000 그러면 H의 3셀이 되겠죠? 얘가 H의 3셀이 지금 92,600원인데 얼마를 바뀌어야 되느냐 그런 게 목표값이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얘가 16만 6,700원이면서 92,630원으로 얘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맞으면 확인 누르시고 찾으려고 하는 목표값이 여기 정확하게 나오면 16만 6,700원이 나왔으면 선생님은 잘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 꼭 여기 테두리를 넣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우리 홈 탭에 와서 우리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목표값은 찾은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는 고급 필터가 하나 더 있죠? 고급 필터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의 조건은 14셀에 답은 18셀에 입력하래요. 조건이 제조사가
보리수이거나 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5월 조건이지요. 5월 조건이에요. 보리수이거나 아니면 3월 매출액이 2만 원 이하인. 그래서 우리는 5월 조건을 다른 칸에다 입력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른 칸에 제조명, 제조사 3월, 4월 데이터를 추출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조사를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3월 매출액을 클릭해야 되겠죠? 3월 컨트롤 누르시고 3월 누르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조건은 B의 14셀에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제조사가 보리수라고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리수이거나기 때문에 다른 칸에다가 조건이 2만 원 이하죠. 그러면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2만 작거나 같다 2만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3월 이렇게 하고 조건을 했으면 찾으려고 하던 값이 자료에 여기 자료죠. 자료 뒤쪽에 제품명 제조사 3월 매출, 4월 매출의 데이터래요. 그러면 제조사 클릭하고 제품명이네요. 제품명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리고 제조사 클릭 그 다음에 3월, 4월 매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C 18 구하려고 답을 쓰려고 하는 칸에다 컨트롤 V 이 조건을 답을 구할 거야 라고 하는 어, 자료를 클릭하고 우리는 여기에 목표값 찾기가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요, 범위를 꼭 지정하고 목표값을 제외한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지 정확한 고급 필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고급 필터 들어가셨을 때 선생님 여기 제외 목표값은 항상 요 반짝이에서 제외되셔야 돼요. 첫 번째 범위가 제외하시고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위치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조건 범위를 클릭하셔서 조건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복사할 위치는 18셀이죠. 18셀을 드래그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범위가 나오셔야 돼요. 글씨가 안 보이면 더블 클릭해서 하셔서 범위가 충분히 보이게 선생님 더블 클릭하셔서 넓혀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조건에 뭐 가운데 정렬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보기가 싫다. 나는 이렇게 하고 여유가 있어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원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점수에 가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답만 추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이 작업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저장을 한번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 위에서 저장 버튼 디스켓 모양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 전송 눌러주세요. 답안 전송의 상태가에 아무것도 또 없죠? 그러면 아래쪽에 답안 전송 눌러주시면 성공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내가 이 작업까지 한 답안이 자동으로 다 전송이 감독관한테 잘 갔다고 보시면 되고 닫기 누르셔서 다시 선생님들은 우리 3작업 이용하시면 되겠죠? 3작업도 우리는 B의 4셀부터 H의 12셀을 복사해 오래요. 1작업으로 다시 가서 컨트롤 C, H의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누르셔서 3작업에 B의 2셀에다가 놓으시고 컨트롤 V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우리는 더블 클릭하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부분합이죠. 부분합은 무조건 정렬이 1순위로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그래서 정렬은 여기서 출력 형태, 부분합은 출력 형태로 정렬해라. 이렇게 1번 문제죠. 얘가 무조건 정렬이에요. 그래서 정렬이 문제 답안에서 우리 여기 답안에 나와 있는 정렬이 어디에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이렇게 봤더니
분류에 정렬이 돼 있어요. 분류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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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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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세제, 세탁세제, 세탁세제 이런 형식으로 정렬이 다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분류에다가 마우스 커서 위치하시고요. 우리 필드 목록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위치하시고 데이터에 내림차순 먼저 한번 해보셔서 청소, 청소, 그 다음에 주방세제, 그 다음에 세탁세제 순서대로 다 됐네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 정렬이 잘 된다라는 거 선생님. 만약에 오름차순 지금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다 내림차순으로만 정렬이 했는데 가끔 오름차순도 있다라는 거 선생님 잊지 마세요. 위쪽에는 오름차순, 아래쪽에는 내림차순이에요. 이렇게 정렬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부분합으로 이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요에 부분합 들어가시고 부분합의 대화상자 이렇게 뜨시면 위쪽에 그룹화할 항목은 무조건 선생님 뭐 한다 그랬어요? 정렬된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정렬된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긴 제품 번호가 아니라 꺽쇠를 클릭하셔서 분류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사용할 함수부터 우리는 어디에?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함수부터 구하면 되는데요. 조건의 순서대로 개요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개요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평균이 여기 앞에 있다. 그러면 여기 평균부터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꼭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부분합은. 그래서 부분합은 여기 위쪽에 개요부터 먼저 선택하시고 개요의 뭐예요? 예요. 제품명이죠? 제품명은 우리 여기 리스트 목록에서 항목에서 우리 찾으셔야 되는데 항목에 여기 체크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위아래로 선생님 위아래로 굴려보면서 휠을 굴리시면서 이렇게 체크돼 있는 게 확인해 보시고 여기 확인돼 있는 거를 꼭 아무것도 없게 위아래에 체크돼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명만 해당이 되게 하나만 해당이 되게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목록을 꼭 해제해 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우리는 분류에 이렇게 항목의 글씨가 조금 좁죠?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넓혀 주시고요. 그래서 청소 세제가 몇 개인지, 주방 세제가 몇 개인지 이렇게 찾아줬어요. 분류 항목별로. 개수를 찾아주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평균이. 그래서 분류 상태 위쪽에 둔 상태에서 아래쪽은 무조건 개수가 아니라 평균 두 번째 찾아야 될 평균을 하시고 아래쪽에 항목은 체크 해제해 놓은 상태에서 4월 매출만 4월 매출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상태에서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여기 값과 여기 값들을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값들을 눈으로 선생님들 확인하셔서 맞는지 확인하셔서 맞으시면 잘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 개요의 윤곽을 지우시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 개요의 그룹 해제 그 다음에 개요 지우기 아니면 윤곽 지우기 버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요나 윤곽 지우기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나머지는 어떤 게 잘못됐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 패스 넘어가시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4작업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작업에 다시 우리는 3작업 하신 다음에 다시 저장 누르시고 답안 전송, 그 다음에 답안 전송 성공, 닫기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 다시 와서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지 1작업에서 선생님 선택하시면 되겠죠?
일 작업의 아래쪽에 가로축, 가로 항목을 보시고 리큐제트 이렇게 들어가면 제품명과 그 다음에 범내에 가격하고 4월 날 거예요. 그러면 제품명을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가격 드래그 그 다음에 4월 매출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삽입의 차트 영역의 2차원 차트로 들어가시고요. 2차원 차트에 우리는 음, 어떤 걸로 할까요? 요 범위 밑에 요게 해당 항목들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요게 항목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전표 여기 여기 매출 전표하고 여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요 항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서 수정하고 와야 되죠? 위쪽에 차트 디자인의 아래쪽에 데이터 선택 누르셔서 편집 아래쪽에 선생님 데이터에 여기 맞는지 트로피컬 요 주방 세정제가 없네요. 그 주방 세정제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 슈가 비타민, 다우, 살균 세정제가 없네요. 그 살균 세정제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범내에서 4월 매출 1,000원이라는 곳에 편집 누르셔서 타이핑 그대로 하겠습니다. 4월 매출 가로 열고 1,000원이죠. 1,000원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고 한 번 더 확인 누르시면 이제 우리 차트와 비슷한 모양으로 나왔죠? 이럴 때 위에 차트 이동 새 시트 제목은 제4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제4작업에 왔으면 제4작업을 뒤쪽으로 순서대로 옮기기 위해서 제4작업 뒤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이 다 맞는지 4작업 드래그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몇 번부터 하면 돼요, 선생님? 여기에 우리는 4번부터 하시면 되겠죠? 4번부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에 레이아웃은 빠른 레이아웃 선택하셔서 우리 3번 레이아웃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번이라고 그냥 두시면 되겠어요. 스타일은 1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빈 곳 여기 클릭하셔서 굵골은 위에 홈 탭에 굵골은 불림으로 하고 크기는 10포인트이기 때문에 꺽쇠 있는 가를 2번 눌러서 11포인트로 하고 채우기 위쪽에 서식 메뉴에서 채우기 페인트 톤 클릭해서 질감 파랑 파격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선택하셔서 우리는 흰색 선택하면 되겠죠? 흰색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식 제목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굴림 굵게 20 홈 탭으로 와서 굴림 굵게 20포인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서식으로 와서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는 자동 검정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3번 하신 다음에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탁세제 및 주방세제 4월 매출 현황이라고 제목을 입력하고 빈곳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셨으면 우리 7번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7번에 우리는 4월 매출 계열을 표식이 있는 4월 매출이면 어떤 거예요? 우리
빨간색인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4월 매출액. 그럼 빨간색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얘를 선택하고 바로 위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4월 매출을 무슨 형으로 우리는 꺾은 선형으로 그 다음에 보조축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보조축 입력하고 4월 맞죠? 4월 입력하고 이렇게 보조축 입력하고 맞아요. 선생님 여기 색깔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선생님들 문제가 무슨 색으로 나와요? 문제 자체는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색깔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린 하고 그 다음에 7번의 두 번째 계열이 뭐예요? 세모 크기는 10, 레이블 값 표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 끝에 아무거나 여기 끝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선택이 돼 있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이 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페인트 통 눌러서 표식 옵션, 그 다음에 기본 제공의 형식을 삼각형 클릭 5번을 하시던지 블럭 잡아서 10으로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선생님 10으로 만들고 레이블 값의 끝에 있는 값의 레이블 값이네요. 그래, 끝에 있는 값을 한 번만 클릭하셔서 다른 것들은 해제되어 있는 것 선생님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선생님 값이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레이블 값도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은 파선, 여기 눈금선 클릭 누르시고 선생님 위에 점이 보여야지 눈금선이 잘 선택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시에 우리는 파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색깔을 검정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은 오른쪽 축과 왼쪽 축 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왼쪽 축은 35,000원, 5,000원 차이씩. 오른쪽은 맞고요. 왼쪽을 한번 보시면 10만 원인데 2만 원 차인데 우리는 문제는 10만 원 단위로 돼 있네요. 그러면 보조 축 값을 클릭하고 위에 축 옵션의 최대값, 그 다음에 기본, 여기 단위가 여기가 10이 아니고 몇으로 해요? 20이죠? 그래서 20 단위로 1 사이에다 클릭하시고 저는 2로만 붙이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20 단위로 나오게 회계 형식이고요. 보시고 20 단위로 회계 형식 그 다음에 축까지 입력했죠? 범례는 고치고 왔죠? 그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어서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설명선 우린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맨 아래쪽에 설명선 두 번째 설명선 그림 답안지를 보시고 비슷하게 우리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넓게 그리고 주황색을 끌어서 이렇게 답의 표시가 되게 선택을 하고 위쪽에 선생님 자세히 버튼 안 누르시고 이해 버튼 그냥 누르고 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홈 탭에 우리는 글꼴만 굴림 누르시고 가운데 정렬 눌러서 최대 4월 매출 이렇게 띄어쓰기 선생님 제가 띄어쓰기를 하나 했죠. 그래서 띄어쓰기 정확하게 선생님 저처럼 오타 내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다. 그렇게 하시고 네 최다예요, 최다. 죄송해요. 최대가 아니고 최다네요. 감사합니다. 네 최다로 하시고 네, 최다로 하시고, 맞아요. 최다, 매출. 그 다음에 출력 형태는 여기 눈금선이 안 보이는 거 마지막에 눈금선 클릭하셔서 서식에 우리 눈금, 여기 표시 한번 클릭.
아래쪽 가로 축 제목도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축 제목도 한번 클릭 눌러서 축 묶음선도 잘 보이게 해놓으시고, 음, 오타난 거 있나요, 선생님? 오타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제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들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전송, 답안 전송 닫기 누르시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선생님 한번 점검하라고 했죠? 마지막에 우리 4작업은 다 점검이 끝났어요. 그러면 3작업 한번 클릭하셔서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2작업 와서서 선생님 한번 점검하시고 1작업 와서 한번 점검하시고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빈 곳 눌러서 다시 한번 저장을 다시 한번 누르고 답안 전송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답안 전송 닫기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인데 답안 전송이 다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안 전송이 성공이라고 뜨지 않는 선생님들은요. 감독관을 부르시면 된다 그랬죠? 선생님? 감독관을 부르시면 선생님들이 아마 저장 위치가 잘못되든지 이렇게 넣으셨으면 아마 가장 전송이 잘 안 되는 거는요. 선생님이 저장 위치, 항상 제가 저장 위치를 문서에 ITQ 폴더 안에다 저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장하실 때 우리는 파일 폴더에 보면 항상 왼쪽에 문서에 우린 폴더 있으면 폴더 있으면 폴더에 ITQ 폴더 안에다가 꼭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신 요 안에다가 선생님 저장을 하셔야 돼요. 요 안에다가 선생님들이 저장을 하셔야지 감독관 폴더에 선생님들이 잘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름은 선생님들 수험표 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수험표 번호대로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들께 여기 저장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무시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거 무시하시고 내 것만 선생님들이 잘 전송이 됐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다 보시면 되고 제가 선생님들 5월 달 거 비유형의 여기 3번 문제만 선생님들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본 거거든요. B유형 말고 A유형, C유형도 선생님 이 문제와 지금 비슷해요. 3번 문제는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고 내용만 조금 다르거든요.